불쑥 집에 찾아와 부엌칼을 꺼내들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어머니에게 소리치는데 어머니가 놀라서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주먹으로 퍽 때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불효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어머니셨는데요. 남편과 결혼 후 25년 만에 겨우 임신을 하게 되고 50이라는 고령에 아들을 낳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귀한 자식 금이야 오기야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너무 곱게 키우다 보니 아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둘씩 사고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었죠. 여기저기 사고 친 곳에 싹싹 빌며 수습하며 키워온 아들이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엄한 편이셨나봐요. 늘 사고만 치던 아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20살이 되자마자 독립하라고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는데요. 마음이 딱했던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아들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주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매달 아버지 몰래 몇백만 원씩 나오는 카드값을 갚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런 어머니 속도 모르고 이 아들은 집을 나간 후 1년에 서너 번, 그것도 돈 보내달라는 연락만 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에 어머니는 몇 년을 더 버티시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카드를 정지하자마자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와, 나 죽으라는 얘기냐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말만 하다 전화를 끊더니 한동안 연락 두절이 되었다고 해요. 몇 년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례식장에 아들이 나타났는데 3일장이 끝나는 마지막 날 밤 잠시 나타났대요. 슬퍼하던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그래도 위로를 받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안 보이길래 어디 갔지 하고 살펴보니 장례부의금만 싹 걷어서 사라진 거예요. 돈 가지러 온 거였어요. 너무 속상했지만 어떡해요. 일단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했는데 살고 계시던 30억 상당의 아파트는 생전에 이미 어머니 명의로 증여가 됐고 아버지 명의로 따로 남겨진 상속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부분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에게 연락이 와서 엄마 혼자 살면 힘드니 다시 들어와 산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당연히 좋다고 하셨는데 놀라웠던 건 집에 돌아온 아들이 개과천선해서 막 집안 청소도 돕고 어머니 안마도 해드리며 세상 좋은 아들로 변한 거예요. 흐뭇해하시던 어머니에게 아들이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 아파트인데 난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당연히 엄마와 나 사이 유류분 청구 같은 건 말도 안 되고 앞으로도 쭉 어머니 모시며 효도할 테니 함께 사는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주고는 싶으신데 나름 고민이 되셔서 저에게 상담을 오시게 된 건데요. 사정을 들어보니 그냥 주기보단 부담부 증여의 형식으로 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추천드렸고 결국 저희 사무실에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절반의 지분을 아들에게 양도했는데요. 어머니 팔짱을 끼고 온 아들이 저희가 제시한 효도계약서에도 흔쾌히 서명하고 앞으로 자기가 열심히 일해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길래 전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들은 여전히 취직이 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걱정되셨겠죠.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던 매장의 아들을 취직시키게 되는데요. 이게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억지로 나가게 된 아들이 언제부턴간 자발적으로 열심히 출근을 하게 된 건데요. 기꺼워하던 어머니는 얼마 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매장에서 근무하던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 매니저가 아들과 연인 관계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매니저가 아들보다 15살이나 연상에 애가 2명 있는 이혼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헤어지라고 부탁도 해보고 나중에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하셨다고 하는데 여자 쪽에서 너무 사랑해서 절대 못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들과 떨어뜨려 놓기 위해 이 매니저를 해고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또 한 번 사고를 치게 됩니다. 불쑥 집에 찾아와 부엌칼을 꺼내들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어머니에게 소리치는데 어머니가 놀라서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주먹으로 퍽 때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어머니께서 모자에 스카프를 두르고 찾아오셨는데 한쪽 눈이 파랗게 멍들어 있어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아들을 폭행으로 고소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셔서 보류 중에 있었는데 얼마 후 어머니는 아들이 제기한 소장을 받고는 아주 기함하게 됩니다. 아들이 본인이 가진 절반의 지분을 근거로 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들어온 건데요. 어머니가 증여한 아파트 시가 절반에 대한 돈을 내놓으라며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어머니 완전 폭발하셨죠. 부처도 아니고 이 정도 했으면 사실 많이
참긴 하셨잖아요. 의뢰를 받은 저는 부담부 증여 해제를 통해 아파트 지분에 대한 증여를 취소시켰고 다시 어머니 명의로 전부 돌려놓았는데요. 그 후 아들에게는 연락 한 번 없이 그렇게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사건이 벌어지고 2달쯤 지나서 집으로 무슨 소장이 날라왔는데 알고 보니 그 매니저와 아들이 어머니 몰래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여자 쪽에서 아들을 상대로 이혼 신청을 한 거죠. 뭐 남녀관계 내막이야 다른 사람들이 알 방법은 없지만 돈 때문에 파탄이 났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머니도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저에게 대응문의차 연락을 주신 거라 그 후에 사건의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제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제가 겪었던 무서운 사건 이야기 종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 계신 어머니께 효도하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